안녕하세요. 서울 송중초등학교 교사 김은성입니다. 저희 교육력 제고 팀의 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성 신장입니다. 이번 1차 수업 나눔에서는 구글 설문을 활용한 단원 평가를 중심으로 원격 수업에서의 평가 방법들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 도구별 디지털 시민성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원격 수업으로 인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직접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제대로 성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아이들의 성취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고민 끝에 원격 수업이라는 실제적인 맥락을 반영하고 이 경험이 가치 있는 학습으로서의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글 설문과 퀴즈 앤 댓글과 패들렛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업 나눔은 구글 클래스룸을 원격 수업 플랫폼으로 활용할 때 유용하다는 한계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4학년 1학기 국어 3단원 느낌을 살려 말해요를 대상으로 하여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변용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구글 설문은 한 차시 분량의 단원 평가나 마무리 활동으로 퀴즈앤과 댓글, 패들렛은 수업 중 활동 하나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설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퀴즈앤 그리고 댓글과 패들렛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구글 설문을 활용한 단원 평가 장면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번 단원 평가는 방탈출 게임과 같은 원리로 제작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양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다만 맞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 섹션으로, 틀릴 경우에는 제도전 문제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틀릴 때마다 관련 문제를 더 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글 설문 폼에 따르면 각각의 문제에 대한 보충 활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원격 수업 평가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피드백이었습니다. 피드백은 교수학습 활동이 순환되도록 하는 연결고리의 기능을 합니다. 특히 레포 형성과 실제적인 확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격 수업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은 가장 절실한 부분이었습니다. 구글 설문을 활용한 단원 평가는 이 피드백에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을 살펴볼까요? 첫째, 평가 중에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매 문제마다 정답 및 오답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평가 후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통계 자료가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 반의 성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주 놓치는 질문, 즉 우리 반 학생 절반 이상이 틀리는 문제가 쉽게 집계됨으로써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 지도해야 할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별 문제에 대한 정답률과 오답률을 통해서도 보충 지도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는 클래스룸의 스트림 공지를 활용했고 개별적인 지도는 개별 보기를 활용했습니다. 구글 설문폼을 활용한 아이들의 평가 소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는 교육을 도와주는 것이지 교육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기억이 필요합니다. 기존 평가와는 달리 구글 설문을 활용한 평가에서는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게임을 하는 기분으로 평가에 참여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에 따라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내가 여기까지였구나 라는 아이의 말이 기억에 남네요. 다음으로는 퀴즈앤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퀴즈앤을 활용한 평가 장면을 살펴볼까요? 퀴즈에는 보다 형성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저희 학교는 콘텐츠 및 과제 제시형의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퀴즈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 집중과 소통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댓글로도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댓글에 대댓글 달기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 및 상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글 클래스룸 댓글에는 텍스트밖에 입력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미지나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패들렛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패들렛은 학생들이 따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교사가 보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글이나 사진, 영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내용을 판단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를 수 있어 자연스러운 토의 토론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그대로 PDF 파일이나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어 기록 보존에 효과적입니다. 이제 활용 도구별 디지털 시민성 역량 신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립한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역량은 정보의 선택과 판단, 의사소통, 사회 참여와 미디어, 개인정보와 평판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정보의 선택과 판단이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효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실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힘입니다. 의사소통이란 자기 표현과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힘을 말하는데 이는 칭도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모든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와 미디어란 미디어에 대한 가치 부여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 개선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생활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힘입니다. 개인정보와 평판이란 저작권 및 개인정보, 나아가 모두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힘입니다.
구글 설문과 퀴즈에는 정보의 선택과 판단 및 개인정보와 평판 실현을 그리고 댓글과 패들렛은 의사소통 및 사회 참여와 미디어에 보다 방점을 두고 계획했으나 이 네 가지 역량은 실제 모든 도구에 녹아 있습니다. 각각의 특장점을 살린 디지털 시민성 역량의 신장을 위한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설문과 퀴즈에 피드백을 활용해 배움 노트에 각자 오답 노트를 작성하여 성장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댓글과 패들렛의 기록은 멘티미터 및 네오 스마트펜을 활용해 책 만들기와 연계하고자 합니다. 댓글을 활용한 책 만들기는 다음 수업 나눔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소중초등학교 교육력 제고팀의 수업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격 수업에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